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철도 노조가 어제부터 나흘 동안 파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춘천과 수도권을 잇는 열차 운행도 일부 축소되는 등 차질을 겪고 있는데요. 파업 첫날 이승현 기자가 열차 출근길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하루 만여 명이 이용하는 남춘천역. 철도노조 파업에 따라 열차 운행 차질을 알리는 공지가 붙어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어제부터 나흘간의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수서인 KTX와 사조 2교대를 두고 코레일 노사의 막판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강원 지역 철도 노선을 담당하는 조합원도 파업에 참여하면서 당장 춘천과 수도권을 잇는 ITX와 경춘선 전동열차 운행 횟수도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파업 첫날 철도 운행 축소 시점이 출근 시간 이후로 미뤄지면서 경춘선 구간은 큰 혼잡이나 불편은 없었습니다. 10분 일찍 나왔다고 혹시 출퇴근 시간에 있을까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는 변경이 된 게 없어. 출퇴근 시간에. 대체교통수단인 시외버스 터미널도 파업의 영향을 느낄 수 없을 만큼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 이후부터 평일 기준 운행 횟수는 경춘선이 32%, ITX 청춘은 38%가량 줄었습니다. 파업 시작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춘천 지역에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퇴근 시간과 주말 휴일 열차 이용을 걱정하는 승객도 있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관광객이 많은 열차 노선 특성상 주말 열차 이용객이 평일보다 많은데 ITX 청춘의 주말 운행 횟수가 40% 넘게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춘천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또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을 테고 저희는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강원도는 철도 파업의 영향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될 때를 대비해 도내 시외버스사의 운행 횟수를 확대하는 사전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강원본부와 일부 시민단체는 철도 민영화에 맞서 교통 공공성을 지키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원대학교와 강릉 원주대학교의 1도 1 국립대학 추진을 위한 찬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글로컬 대학 34업 지정 필수 절차인데요. 강원대는 투표 시작 직전에 공청회를 열고 마지막 설득 작업을 펼쳤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대가 글로컬 대학 34업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5년간 1,000억 원을 받게 되는 사업이다 보니 대학의 운명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청회 연사로는 김원영 총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1도 1 국립대학을 모델로 캠퍼스별 특성화 전략을 내세우고 글로컬 대학 지정 필수 과정인 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될 건데 2000년도에는 총장 선거와 맞물려서 이 준비 과정이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회는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침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통합 이후 최상위 의결기구인 대학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실행계획서에 따라 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면 의사결정 과정이 정치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선출직 지자체 장의 어떤 권한에 따라서 이 대학 예산의 어떤 배분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판에 이제 휘둘리게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교직원들은 고용 안정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학생회는 현재도 심각한 문제인 캠퍼스 간 학생 갈등이 격화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통합이 된다면 4개의 캠퍼스로 이제 운영이 될 테고 그렇게 되면 갈등이 줄어들기보다는 조금 더 가속화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학교와 지자체가 손잡고 지역과 대학 소멸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료 공개는 물론 시민들의 질문도 받지 않아 불통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공청회 종료 직후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에서 1도 1 국립대학을 위한 온라인 투표가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교수, 직원, 학생 각 주체별로 찬성 비율이 50%를 넘으면서 전체 평균 찬성 비율은 60% 이상이어야 통합 추진이 가능한데 통합 반대로 결론이 나면 글로컬 대학 1차 년도 사업 선정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글로컬 대학 지정 선결 과제인 1도 1 국립대학 추진 찬성 여부에
대학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원주시가 만성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원주 세무서 앞 완충 녹지와 원일로 지하상가부터 강원 가명 구간의 띠 녹지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녹지를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건데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계 행정복지센터, 단계 지구대와 같은 관공서가 몰려 있어 만성 주차난을 겪고 있는 원주 세무서 바로 앞에 공영 주차장이 새로 들어섭니다. 그동안 관공서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며 민원을 제기해왔고 원주시는 주차장 신설을 결정했습니다. 민원들께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 주위를 몇 번씩 빙글빙글 돌다가 민원을 보지 못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은 450평 규모의 완충 녹지를 없애고 그 위에 48면 규모로 올해 말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완충 녹지란 도로나 철도처럼 공해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부터 생활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따라 설정된 구역인데 원주시는 이런 녹지의 역할보다 주차장 확충이 더 시급하다고 본 겁니다. 원일로 지하상가 사거리부터 강원 가명까지 460m 구간에도 35면 규모의 노상 주차장이 생깁니다. 주차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이유입니다. 원주시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띠녹지는 전부 사라지고 노상 주차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만성 주차난이 심각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주시의 의견과는 별개로 그 방식이 적절한지에 관해서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도심에는 녹지 공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렇게 그 주차장 차 건물밖에 없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이런 공간들이 있어야 좀 사람 사는 맛이 나지 않을까요? 지금 그 띠녹지라든지 이러한 그 가로숲에 대한 부분들을 훼손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숲에 대한 그리고 환경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지자체들이 띠녹지와 공원 등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있지만 원주시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면서 시대를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원주시는 원일로 노상주차장과 세무서 앞 공영주차장 행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정선 아리랑의 근원부터 국제화를 위한 무대까지 모든 것을 집대성한 제48회 정선 아리랑제가 개막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10년을 지나 새로운 시작의 1년, 코로나 대유행 3년을 넘어서 축제의 새로운 기원이 활짝 열립니다. 홍한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선 아리랑의 근원을 찾는 경건한 제례가 펼쳐집니다. 고려시대 말 나라를 잃고 정선 지역에 머문 7명의 충신을 기리는 칠현 제례를 통해 아리랑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제48회 정선 아리랑제와 제11회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 축전이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12개 부문, 83개 프로그램으로 아리랑의 모든 것을 집대성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축제의 백미는 개막식에 등장하는 정선 아리랑 대합창, 정선 군립예술단이 무대의 시작을 알리면 4대 명창과 정선 군민 300여 명이 화합의 하모니로 하이라이트를 장식합니다. 전국의 아리랑 참수리꾼을 발굴하는 경창대회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의 전승과 보존에 나선다면 세계로 도약한 K-팝과 아리랑을 접목한 다양한 시도도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저희들 축제위원회에서도 다채로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에이팝 경연대회 그리고 에이팝 댄스 경연대회 등 글로벌 축제로 가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유명 가수들을 초청하는 아리랑 콘서트로 환하게 빛을 받추면 주변에 마련한 프린지 무대 2곳은 별빛처럼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이곳 정선 공설운동장과 정선 시내에서도 다양한 프린지 공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국악에서 클래식, 댄스, 마임, 버블쇼 등 평소 보기 드문 무대가 연출됩니다. 아리랑 공연부터 해가지고 공연은 다 보는데 재밌어요. 해마다 재밌게 보고 갑니다. 올해도 지금 막 왔는데 이제 끝까지 다 둘러보고 갈 예정입니다. 축제 3일차인 16일에는 정성군 9개 읍면 군민이 함께 만드는 아리랑 길놀이 퍼레이드가 열려 화합의 무대로 초대하고 축제 마지막 날에는 정선 아리랑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로 아리랑의 진수성찬을 차립니다. 올해는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성공적인 운영, 국가 정원 지정 기원, 힐링의 고장 정선 홍보 등 정선 지역 현안에 집약하는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강원도 배분액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용해인 국회의원의 지자체별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는 올해 344억 원을 받아 지난해보다 33%, 86억 원이 늘었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삼척시와 태백시가 80억 원, 군 단위에서는 정선군과 평창군이 96억 원을 받아 전국 배분액 상위 6곳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니라 관심 지역인 인제군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24억 원을 배분받았습니다. 이처럼 강원도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이 많다는 것은 지방소멸 우려가 크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강원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하수도 분야 국비가 2,566억 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보다 1,406억 원, 121% 증액된 겁니다. 내년 정부안 세부 내역으로 18개 하수처리장 설치에 390억 원, 59개 하수관로 정비에 1,500억 원, 29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에 449억 원, 4개 하수관로 민간 투자 사업에 172억 원 등입니다. 강원도는 내년부터 하수도 시설 확충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 5만여 그루를 베어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춘천과 경기도 포천, 양평 등 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5만 2천 그루를 잘라내고 594헥타르에서 감염 예방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원과 경기 지역 8개 시군과 소나무 재선충병 공동 방제 구역을 지정하고 컨설팅 팀을 운영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스키 시즌을 앞두고 도내 리조트 업계가 일찌감치 시즌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용평 리조트와 웰리힐리 리조트, 엘리시안 강촌, 하이원 리조트, 에덴밸리 리조트는 시즌권 한 장으로 5곳의 스키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권을 출시했습니다. 휘닉스 평창의 스노우파크도 스키장은 물론 다양한 부대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즌권 1차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겨울 스포츠인 스키를 즐기는 인구는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업계는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무장 동물병원을 원주에서 열어 5년간 영업한 업자와 면허를 빌려준 수의사가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40대 수의사의 명의를 빌려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수의사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동물병원을 열던 2017년 당시에는 무자격자의 동물병원 개설에 관한 처벌만 있었을 뿐 운영을 처벌하는 기준은 없었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운영에 관한 처벌이 생긴 2020년 2월 이후에도 동물병원을 계속 운영이기 때문에 수의사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올 들어 접수된 강원도 내 교권 침해 신고 건수가 120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권 침해 신고 건수는 2021년 160건에서 지난해 146건으로 조금 줄었지만 올 들어서는 현재까지 120건이 접수돼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올 들어 교권 침해와 관련해 교권 전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사례도 160건에 달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내놓은 교권 보호 정책에 대해 교사노조가 일부 정책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교사노조는 원스톱 법률 지원과 분쟁 조정 서비스, 치유 지원 절차 간소화 방안은 현장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민원 대응과 중대 사안 컨설팅과 관련해 교권 침해 학생 대응과 학부모 특별 교육 등은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라며 담당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공감개헌 시민공청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지역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제시됐습니다. 헌법 개정과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공청회에서는 협치가 실종된 현재의 정치가 개선되려면 개헌을 통해 대통령 4년 준임제를 도입하고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복수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지만 아직도 자체 권한이 미약하다며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치행정권과 입법권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강원도의회가 하명희 한국여성수련원장 후보자의 원장직 수행에 대해 적격으로 판단했습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후보자가 오랜 기간 언론사와 정당, 금융기관에서 활동해 경륜이 있고 원장으로 직무 수행 능력도 가지고 있다며 적격 의견이 담긴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의 비전이 이상적이라는 지적과 후보자 가족이 보유한 농지를 농지대장에 올리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강원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국민의힘 소속 최승순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이번 선임은 전임 위원장이었던 김길수 위원장이 기획행정위원장에 선출돼 사임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최승순 신임 위원장은 강원특별법이 3차 개정을 앞두고 있다며 남은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의원들의 식견과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모아서 특위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호수정원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 전체 사유지 면적의 8% 정도를 보상할 수 있는 6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협상 가능한 토지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강원도에 신청한 지방정원 조성사업 공모 결과가 다음 달 중에 나올 예정이라며 내년에 호수정원 조성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막바지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춘천시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3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올 상반기 411개 업체에 40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중소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융자액을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융자 한도는 매출액 범위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5억 원, 소상공인은 5천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통해 융자를 받은 기업은 금리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수학철을 앞두고 춘천 지역에서 일할 외국인 계절 근로자 125명이 입국했습니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2018년부터 업무 협약을 맺어온 필리핀 출신으로 앞으로 90일간 토마토 등 시설 농사를 짓는 89개 농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농가와 계절 근로자 간 소통을 위해 도우미를 고용해 지원하고 계절 근로자의 현장 적응과 고용주의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원주문화재단과 연세대학교 연세예술원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도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문화재단과 연세예술원은 업무 협약을 맺고 다음 달 8일과 9일에 열리는 원주 에브리싱 페스티벌 개최에 협력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행사 기획과 참여, 기반 조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연세예술원은 영화학, 연극학, 실용음악학 등 3개의 교육과정을 갖춘 문화예술 교육기관으로 올해 3월 문을 열었습니다. 강릉시가 오는 21일 강릉 아레나에서 2023 강릉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채용 면접관, 컨설팅관, 이벤트관의 3개 관에서 58개 부스가 운영되며 31개 기업, 20개 일자리 관련 기관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120건에 달하는 실제 채용 공고를 토대로 구직자를 모집하고 사전 알선을 통한 1:1 현장 면접 기회를 제공해 회사와 구직자 사이에 실질적인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해시 삼화사 3존 불좌상이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삼화사는 지난 3월 극락전에 안치된 목조 아미타 열의 3존 좌상과 복장 유물에 대해 유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했고 현장 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지정 심의를 거쳐 지난 1일 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지정문화재는 불상 3구와 복장 유물 2점으로 심의위원회는 해당 유물에 대해 봉안처와 조성 연도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조선 후기 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며 문화재 지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3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 지적제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삼척시가 경계결정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삼척시 민원과 지적제조사팀 이진욱 주무관은 현실 경계 결정을 통한 조정금 산정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경계 결정 부문 최우수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